엄마가 돌아가신 건 3일 전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쉬익, 쉬익. 그 기계음만이 엄마의 숨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손을 잡았죠. 얼음장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엄마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제 눈을 보지 않으셨어요.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셨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셨죠.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까이 다가갔어요. 귀를 엄마 입 가까이 가져갔죠. 그때였어요. 서연이, 심장이 철컥하고 멈췄어요. 서연이, 찾아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이름이 또 나왔거든요. 20해 동안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있던 그 이름. 엄마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요. 그 여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손에 힘이 쭉 빠졌어요. 엄마 손을 놓아버렸죠.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여자 이름까지 부르세요? 지금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전 그 눈물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시는 건지, 왜 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찾으시는 건지. 산소호흡기만 쉬익쉬익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죠. 그냥 서 있었어요. 엄마 입술이 다시 움직였어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이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삑 하고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여자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로 가득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고개 숙여 절하고요. 제 손 잡고 힘내세요 하는 말들. 전부 귓전으로 흘러갔죠.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전 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죠.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서연.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었어요.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죠. 그 여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손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마치 정말로 슬퍼하는 것처럼요. 가식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상주하는 사람인가 봐. 그런 소리들이 들렸죠. 여자가 엄마 영정 앞에 섰어요. 국화를 바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전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손목을 낚아챘죠. 국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현주 씨, 당신이 여길 왜 와요? 조문객들이 쑥덕거렸어요. 하지만 신경 안 썼어요. 전 그 국화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졌죠. 발로 밟았어요. 하얀 꽃잎이 지지겨졌어요. 발바닥 아래에서 으스러지는 게 느껴졌죠. 나가세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 당신 올 곳 아니에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떨리는 입술로 저를 바라봤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게 더 역겨웠어요. 울 자격이나 있다고요? 24 동안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주제예요.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아버지 바람 상대가 엄마 장례식에 나타났다면요? 전 돌아섰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빈소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여자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괜찮았을 거라고요. 하지만요.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복도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벽에 등 기댄 채로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70 넘은 노인네가 더 늙어 보였어요. 현주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람도 조문할 권리가 있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한 걸음 다가갔죠.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예은이도 내 엄마한테 인사할 권리가. 말이 안 끝났어요. 제가 아버지 앞을 막았으니까요. 아버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문객들한테 들릴 수 없도록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따위 말을 하세요. 아버지는 눈을 피했어요. 항상 그러셨죠. 제가 추궁하면 눈을 돌리고 입 다물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또 그 말이었어요. 20해 동안 아버지가 제게 한 말은 딱 그것뿐이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만 수백 번 들었죠. 하지만 정작 뭐가 미안한지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당신은 그냥 편하게 사셨죠. 그 여자 만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주무셨잖아요. 아버지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떨구셨어요. 너 엄마도 원하지 않았어. 뭐가요? 진실을 내가 아는 걸.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았다고? 제가 뭘 아는 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됐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 사람 얘긴 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요. 등이 둥글게 굽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처럼.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저를 비추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아버지 말 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내가 아는 걸 엄마가 원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20해 동안 우리 가족을 묶어왔던 비밀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0해 전이었어요. 제가 18이었을 때요. 그날 오후는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조퇴했거든요. 친구들은 좋아했지만요.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걱정이었으니까요. 요즘 기침을 많이 하셨거든요. 밤마다 콜록콜록 하시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어요.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요.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시면서 웃으셨죠.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게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때 모퉁이 카페가 보였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아버지였어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뛰었죠. 아버지가 왜 이 시간에 카페에? 회사에 계셔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봤죠. 아버지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였어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30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슬퍼 보였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손을 잡았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빠가 바람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어깨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내렸죠. 땅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했어요.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소리는 안 들렸어요. 여자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슬프고요. 미안하고요. 또 뭔가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제가 봤어야 했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하지만 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뛰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달렸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얼굴이 눈에 밟혔거든요. 요즘 너무 야위셨어요. 볼이 쏙 들어가셨죠? 내가 말하면 엄마는 더 아프실 거야. 그래서 참았어요. 삼켜버렸죠.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입에서 웃음이 사라진 게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주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가 부엌에서 웃으며 물으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업 일찍 끝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그래? 그럼 손 씻고 와. 곧 밥 차릴게. 엄마가 다시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말해야 하나?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라. 그 말이요.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엄마가 콜록 하고 기침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휴지로 입을 가리셨죠. 전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신 게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였죠. 여보, 오늘 일찍 퇴근했네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아, 일이 일찍 끝나서.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로 걸어갔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현주야, 아버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 누구예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카페. 무슨 카페?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현주가 오해한 거야.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됐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여보, 왜 그래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죠. 쾅 하고 문을 닫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현주야, 무슨 일이야?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제 질문을 무시하셨어요. 뭘 물어도 내가 오해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요. 엄마 병원 앞에서요. 전 알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촌 언니 수진이 다가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현주야, 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야.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요? 사실은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전 손을 내저었어요. 언니. 전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주야, 넌 됐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고요. 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른 척 하셨을까요? 그때 전 몰랐어요. 언니가 말하려던 게 뭔지요. 알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엄마 방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였거든요. 방 안에는 엄마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은은한 비누 향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유품을 정리해야 했어요. 친척들이 내일 오시기로 했거든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죠. 검은색 스웨터, 회색 카디건, 낡은 원피스들이요. 손이 자꾸 멈췄어요. 이 옷들을 엄마가 입으셨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서랍장으로 갔어요. 제일 위 칸을 열었죠. 양말, 손수건,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칸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들이 나왔죠. 젊은 시절 엄마 사진이요. 세 번째 칸은 잘 안 열렸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겼죠.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 안에 낡은 공책이 있었어요. 손때 묻은 표지였어요. 파란색이었는데 발에서 거의 회색에 가까웠죠.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두꺼웠거든요. 표지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엄마 필체가 보였어요. 1972년 일기 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일기를 쓰셨구나. 몰랐어요. 엄마가 일기를 쓰신다는 걸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나씩요. 1972년, 1973년, 1974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1995년 10월 15일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가 접혀 있었거든요. 펼쳤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마치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요.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서연이가 날 찾아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이요. 그 여자 이름이잖아요. 손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죠. 23살이 된 내 딸. 내가 낳아서 입양 보낸 내 첫째 딸이 날 찾아왔다. 숨이 막혔어요. 입양 보낸 딸이라고요?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요. 세상이 뒤집혔어요. 일기장을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난 딸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창수와 결혼했고 현주가 있는데 서연이는 내 죄의 증거다. 18배 낳아서 입양 보낸 내 과거의 증거.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전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넌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오지 마.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죠. 1996년 3월 2일. 서연이가 또 왔다. 이번엔 창수를 만났다고 했다. 창수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가끔 만나주는 게 어떻겠소 했다. 하지만 난 안 된다고 했다. 현주가 알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렵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1998년 7월 18일. 현주가 서연이를 봤다. 카페에서. 창수와 서연이가 만나는 걸? 현주 얼굴이 새하얗더라. 내 잘못이다. 내가 서연이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다. 현주가 날 어떻게 볼까? 일기장을 덮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요. 제가 나오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현주야, 일기장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아버지. 엄마가 입양 보낸 딸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엄마가 낳아서 버린 딸이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죠.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럼 그 여자가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서연이가 제 언니예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이셨죠. 세상이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해 동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 언니를 아버지, 바람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엄마가 원치 않았던 일이다. 뭐가요? 진실을 내가 아는 걸. 다시 그 말이었어요. 넌 몰라도 돼.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르고 살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장례식장에서 국화를 짓밟았다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떨구고 계셨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20해 동안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면요? 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어요. 전 그 손을 뿌리쳤죠.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미워했던 건 서연이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숨긴 어른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무시했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짜증이 났어요.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죠.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서연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또 왔어?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띵동. 현주 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한숨이 나왔어요. 문을 열었죠. 서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들어와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주 씨, 일기장 보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그럼 알겠네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이 엄마가 버린 딸이라는 거, 제 언니라는 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 못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뭐라고요?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죠. 당신이 진짜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인정 못해요. 뒤돌아서서 서연을 봤어요. 엄마가 당신을 버렸다면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주 씨, 20해 동안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엄마 지키려고 대학도 포기했어요. 집에 남아서 감시했죠. 아버지가 당신 만나러 나가는 걸 막으려고요. 손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전 언니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제 친언니를요. 서연이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게요. 미안하다는 말로 20해가 돌아와요. 서연이 말했어요.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18배 저를 낳으셨으니까요. 그만해요. 손을 내저었어요. 당신이 착한 척하는 거 보기 싫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착한 척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럼 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거부했는데도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제 엄마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머릿속으로는 알았어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해 동안 쌓인 증오가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죠.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현주 씨, 나가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이 움찔했어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서연이 가방을 뒤졌어요. 낡은 핸드폰을 꺼냈죠. 이거요. 어머니랑 통화했던 기록이 들어있어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았어요. 들어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전 그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들어야 하나? 하지만 궁금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음성 메시지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죠. 날짜는 2020년 3월 5일이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심장이 철컥 멈췄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날 찾아왔을 때 말이야. 난 너를 딸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어. 겁이 났거든. 현주가 알까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숨이 막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넌 내 딸인데. 내가 낳은 첫째 딸인데. 난 너를 버렸어. 2번이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죠. 어머니, 전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현주만 행복하면 돼요. 전 그림자로 살게요. 멀리서 어머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흐느꼈어요.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용서해줘. 어머니, 현주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그 애가 날 어떻게 볼까봐 무서워. 메시지가 끝났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죠. 무릎이 꿇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20해 동안 참았던 게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전 언니를 미워했어요. 증오했다고요. 바닥을 쳤어요. 손바닥이 아팠죠.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어요. 국화를 짓밟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어났어요. 거실로 뛰어나갔죠.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어요. 방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현주야, 다가갔어요. 아버지 앞에 섰죠. 왜 말 안 하셨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전 20해 동안 언니를 상간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바람 상대라고 믿었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이요. 그 말밖에 못하세요? 20해 동안 그 말만 들었어요. 아버지 멱살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죠. 아버지한테 손을 댄 게요. 왜 말 안 하셨냐고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내 엄마가 원하지 않았어. 또 그 말이었어요. 엄마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멱살을 놓았어요. 뒤로 물러났죠. 근데 전 어떡하고요? 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비겁하다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현주야, 바라봤어요. 무릎 꿇은 아버지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등을 돌리셨을까요? 전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죠.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제가 지켜야 했는데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니를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해라는 시간이요.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비가 왔는지 몰랐죠. 빗소리만이 제 울음을 삼켜주고 있었어요. 비는 밤새 내렸어요. 아침이 됐을 때 창밖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옷으로요. 결심했어요. 서연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아버지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놀란 것 같았죠. 저예요, 현주. 현주 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엄마 산소에 같이 가요. 서연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주 씨,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야 해요, 같이요.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시간 후였어요. 서연을 만났죠. 역 앞에서였어요. 서연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2송이를 들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어요. 나란히 앉았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산소에 도착했어요. 비에 젖은 흙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서연이 제 옆에서 걸었죠. 엄마 산소가 보였어요. 새로 만든 묘비였어요. 아직 흙이 축축했죠. 멈춰 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봤어요. 같이 가요. 서연의 손이 따뜻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걸어갔어요. 묘비 앞에 섰어요. 엄마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고 이순희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서연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묘비를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요.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전 20해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손으로 묘비를 짚었어요. 차가웠죠. 언니를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목이 메었어요. 언니는 제 친언니였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묘비를 움켜쥐었어요. 제가 지켜야 했는데,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를 지켰어야 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을 봤죠. 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어요. 국화를 짓밟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현주 씨. 아니에요? 전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연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요. 목구멍이 막혔어요. 20해 동안 혼자 외로웠을 텐데요. 서연을 안았어요. 꽉요. 서연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저를 안아줬죠. 둘이서 엄마 묘비 앞에서 울었어요. 빗속에서요. 한참 동안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검은 우산을 들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우산을 우리 위로 펼쳐주셨죠. 빗물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났어요. 서연도 일어났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얼굴은 수척했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죠.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거든요. 현주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죠. 아버지가 엄마 묘비를 봤어요. 손을 뻗어 묘비를 쓰다듬었죠. 여보.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마를 땅에 대셨죠.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용서해줘. 제발. 한참 동안 그렇게 계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죠. 분노도 있었고요. 연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요.
허탈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죠. 현주야, 아빠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리고 계셨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 아버지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서연 옆에 섰죠. 하지만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언니한텐 사과하세요. 아버지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언니, 제가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서연을 봤죠. 언니는 20해 넘게 혼자였잖아요. 멀리서만 엄마 지켜봤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엄마도, 아버지도 비겁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가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 알아요? 아버지 눈을 똑바로 봤죠. 그 비겁함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진작 무너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술을 떨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하게요. 엄마도 아빠도 비겁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셨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돌아섰어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죠. 엄마, 전 이제 언니랑 살 거예요. 서연이 놀라 저를 봤어요. 현주 씨, 언니. 같이 살아요. 우리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20해를 잃어버렸지만요. 이제부터라도 언니랑 동생으로 살고 싶어요. 서연이 울먹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언니한테도.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걸어 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묘비 앞에 무릎 꿇고 계셨어요. 혼자서요. 비가 그 모습을 적시고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등을 돌리셨을까요? 전 알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 자리에 남아 계실 거라는 걸요. 엄마 묘비 앞에서요. 후회와 함께요. 그게 아버지가 선택한 벌이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탔어요. 서연과 나란히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현주 씨, 고마워요.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요? 동생이라고 불러줘서요. 서연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전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죠. 늦었지만요. 차가 출발했어요. 빗속을 달렸죠. 뒤에 남겨진 건요. 과거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언니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좁았지만요. 따뜻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말도 많이 안 했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가 밥을 해놓고 있었어요. 현주야, 일어났어? 밥 먹자. 그렇게 말하는 언니 목소리가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저녁에는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언니가 설거지하면 제가 닦고요. 말없이 나란히 서서요. 현주야. 응.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일상적인 얘기들이요. 전 듣고 있었어요. 대꾸는 많이 못했지만요.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밤에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작은 방이라 침대가 하나뿐이었거든요. 천장을 보면서요. 언니가 물었어요. 현주야, 잠 안 와? 응, 나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응? 미안해. 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죠. 또 그런 말 하네. 웃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자꾸 미안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만 미안해해. 이제 우리 앞으로만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그런 생각이요. 가끔 화도 났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을까? 그런 분노가요. 언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언니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불 속에서요. 조용히요. 깨어난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죠. 언니도 아직 아팠어요. 저도 아팠고요. 하지만 함께 있으니까요. 조금은 덜 아팠어요. 아버지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 번 문자가 왔었죠. 현주야, 잘 지내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왔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지웠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언니랑 잘 지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언니가 물었어요. 현주야, 오늘 어머니 산소 갈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꽃집에 들렀어요. 하얀 국화 2송이를 샀죠. 산소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언니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현주야. 응. 나 요즘 행복해. 멈춰 섰어요. 언니를 봤죠. 언니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이야. 이렇게 행복한 거. 목이 메었어요. 나도, 언니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 언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속이 시원하진 않았지만요. 가슴은 따뜻했으니까요. 함께 산소에 올랐어요. 나란히요. 묘비 앞에 섰어요. 엄마 이름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언니가 먼저 국화를 바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란히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요.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언니, 데려왔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 같이 울게요. 매주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현주 잘 보살필게요. 언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늦었지만요. 이제부터라도 동생이랑 언니로 살게요. 묘비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엄마가 들으셨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일어났어요. 언니도 일어났죠. 뒤돌아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겠죠. 아직 용서는 못했어요.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아버지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엄마도 그랬고요. 그 겁 때문에 우리 가족이 20해를 잃어버렸죠. 언니가 말했어요. 현주야, 내려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물었어요. 현주야, 후회돼? 뭐가? 나랑 같이 사는 거. 멈춰 섰어요. 언니를 봤죠. 아니,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하나도 안 후회해. 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현주야. 언니야말로 고마워. 용서해줘서. 뭘 용서해. 난 처음부터 화 안 났어. 둘이서 웃었어요. 산길을 내려갔어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 20해 동안 잘못된 증오를 품고 살았어요.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언니와 나란히 걸었죠. 미운 건 언니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어른들이었다는 걸.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죠. 아버지를 용서할 순 없지만요. 언니는 제 가족이에요. 착한 게 죄라면요. 이젠 죄 안 짓기로 했어요. 20해 동안 착하게만 살았거든요. 엄마 지키려고요. 가족 지키려고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먼저예요. 언니랑 함께요. 산 아래 마을이 보였어요. 현주야, 저녁에 뭐 먹을래? 응. 언니가 해주는 거. 된장찌개 어때? 좋아.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죠.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언니랑요. 여러분이라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전 아직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요. 언니랑 함께 사는 것에만 집중하려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두 딸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버스를 탔어요. 언니와 나란히 앉았죠.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전 그대로 두었죠. 버스가 달렸어요. 미래를 향해서요. 그 일이 제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언니가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